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맡은 고강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수업인데 저랑 전산세무 2급 관련해서 우선은 출제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진도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맨 앞쪽에 그 출제 항목에 따른 이제 분류해놓은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럼 이론편하고 이제 실습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간단히 보시면은 이론은 이제 30점 만점이에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이론 쪽으로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무입니다. 이제 실무는 또 이제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 이론 쪽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론은 이제 재무회계 쪽 파트하고, 그리고 원가회계,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때는 부가가치까지만 공부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세무 2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소득세 쪽까지. 그래서 각각 이제 문안수 책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재무회계가 이론 문제 5문제, 그리고 이제 원가도 이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원가 비중이 크죠. 총 10문제가 나오고, 부가가치가 이제 3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가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편에서는 이제 소득세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득세 이론을 아셔야 실무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얘기 드릴 거고요. 우선은 한 배점 기준을 좀 보시면 각각이 2점씩이에요. 그죠? 2점씩 배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총 기준이 이제 2점씩 배점하면 30점이 나오죠. 30점.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야가 이제 부분이 재무회계, 그다음에 원가회계, 부가가치, 그다음에 소득세. 이론 쪽에서 점수를 좀 뽑으시려면 원가 쪽에서 좀 많이 뽑으셔야 됩니다. 원가 쪽에서. 원가는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부하는 양이 제일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쪽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점수를 최대한 뽑으시고, 부가가치도 기본적인 것도 좀 알고 계셔야 특히 이제 실무 쪽 관련해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무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가세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대략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가 문제가 실제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론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재무회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 문제 푸실 때 전표 입력하는 문제, 뭐 결산 분계 관련된 거 그런 거 이제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이론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특히 이제 분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24페이지죠. 2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기초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은 간단히 재무회계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려면 알아야 될 기본 이론들이 있죠. 우선은 재무회계, 특히 이제 회계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언급을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24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정의 이렇게 해서 정의가 돼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계란 이해관계자들한테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회계 정보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계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회계의 요소죠. 회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5가지가 있는데, 회계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요 5가지 요소로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정보 요소는 자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하고 자본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회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익 비용이라는 이 두 가지 회계 정보 요소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경영 성과. 그래서 회계 요소에서 이 5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짚어드린 이 교재 설명하면서 짚어드린 내용들은 시험과 관련해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요 3가지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제 회계 정보가 가공이 돼서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결과물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결과물,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요 3가지 회계 정보 요소는 재무 상태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뒷부분에 다 언급이 됐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라는 건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어떤 재무제표 중에 뭐로 나타나냐면 결국 손익계산서라는 걸로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회계 정의 부분 밑에 보시면 이제 이해관계자에 따른 회계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 결국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 회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우선 정보 이용자가 투자자하고 채권자로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은 모든 정보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꼭 투자자, 채권자만이 아니라 이 기업 회계에 관심이 있는 회계 정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보 이용자는 재무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죠. 그게 이제 투자자하고 채권자로 국한되어 있지만 모든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가 회계는 기업의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 중에 회계 정보의 이용자 중에 기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밖에서 기업 내부의 회계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회계 정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결국 원가 회계는 기업의 원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가 산출과 관련된 회계예요.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하고 관리자한테 이제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이 재무회계와 세법과의 차이를 이제 조정하는 이제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정보는 누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국세청.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세청.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는 뭐 세무당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국세청이죠, 그죠? 뭐 다 같은 말이겠습니다. 국가나 세무당국이나. 그러니까 이 국세청 입장에서 관심 있는 회계 정보는 이 세무회계로 이제 표출이 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들하고 단순히 이제 구두상의 어떤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보통 약속이라고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뭐 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거래예요, 그죠? 뭔가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뭐 어떤 뭐 내가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거 뭐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줘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give and take 관계 아닙니까? 거래라는 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도 다른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수많은 거래들을 하는데 그 거래 중에서 이 회계상의 거래와 이제 일상적인 거래를 이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회계상의 거래만이 우리가 이제는 기업 회계상
장부에 기록하게 돼 있고 그거를 결국 결과물로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일상적인 거래 중에 어떤 부분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간단히 보시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만 간단히 언급해 볼까요?